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시장의 현재 모습이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지 혹은 매도세가 강한지 이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좀 매도세가 좀 강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들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그 11월 달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생각보다 10월부터 해서 지금 2달 정도가 저에게는 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역시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이 정말 무섭게 빠르구나, 무섭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뉴스라든지 뭐 어떤 무언가를 미디어를 좀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지금 바닥,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조금 올라왔는데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바닥이라 할지라도 횡보하는 이런 시장이 전개되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쵸, 이번 주에 G20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의 결과를.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뭐 어정쩡한 합의 정도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랑 너무 완벽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 어정쩡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눴을 때 시장이 또 한번 어떻게 반응할지, 그죠?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너무 많은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런 세 종류의 종류가 있을 거고 이 안에서도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 이 게임이거든요. 이건 맞추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다라고 보고요.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일단 시장 지수에 확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렇게 약세로 빠지면서 모든 투자자들 저 포함해서 지금 위쪽을 바라는 게 정상이겠죠. 이쪽을 바라는 게 이제는 그만 좀 하자, 좀 올라가자 이런 바람이 있을 텐데 사실 횡보도 있고 하락도 있다라는 마음은 일단 먹어놔야죠. 먹어놔야 되고 현재 우리 시장 자체를 조금 좀 면밀하게 다시 봐야 될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먼저 좀 보면 시장을 먼저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뭐 그날이라든지 혹은 뭐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긴 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렇게 보통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매수 우위, 뭐 매도세 우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 보통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하락이 진행될 때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수라든지 혹은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던 게 여러 번 좀 이렇게 모습을 준다든지 혹은 쭉 올라가다가 좀 뭉툭해지면서 빠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여기에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가 좀 고민될 때 혹은 하락하고 있던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나 옆으로 기어가는데 여기서 더 다시 한번 갈지 위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던 어떤 추세가 횡보할 때 이 횡보 자체 안에서 이 횡보 자체에서 이것이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고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모습은 우리 시장이 하락하고 있었고 잠깐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여기 안에서 현재 매수세가 강하다면 시장은 나중에 위로 갈 수도 있겠고 혹은 매도세가 강하다면 시장은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저는 일단 어떻게 보냐면 분산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전일보다 증가한 날을 이렇게 거래량을 전값 기준으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거래량이 무조건 전에보다 많아지면 빨간색이 나오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 놓고 거래량이 많을 때만 지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을 때 거래량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아요. 거래량이 많은데 이 거래량이 뭐냐라고 해서 지수를 봤더니 거래량이 많은데 지수가 상승했거나 거래량이 많은데 지수가 하락했다면 그 방향으로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느껴지겠죠.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약하면서 어떤 등락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는 그 분산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보자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 횡보장을 보면 이 파랗게 체크해 놓은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거래량이 많은데 지수가 빠진 날짜가 5일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여기서부터 체크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거래량이 증가한 날에 지수가 상승한 날 또 역시 5일 정도거든요. 이 말은 이 횡보하는 이 과정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팽팽하구나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뭐 한 좀 단기간 시간이 더 좋긴 하지만 한 2에서 한 4주 약 한 달 안에 매도세가 우위인 이러한 모습들이 뭐 한 4차례에서 한 6차례 정도 나오면 보통 시장은 혹은 지수가 그렇게 된다면 보통 지수가 그런 매도세 우위가 좀 많아지면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뭐 분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과도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그것으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팽팽한 모습은 확실히 보인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좀 달라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래량이 증가한 날에 지수가 하락하는 매도세가 우위인 날이 한 7일 정도 되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매수세가 증가한 날은 하나, 둘, 셋, 3일 정도 되거든요.
이 말은 확실히 코스닥은 매도세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의 현재 이 넘지 못하는 이 선들을, 이 어떤 저항 구간을 강하게 탁 상승 양봉을 보이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하는 무언가 하나가 딱 나오면 이때 있었던 어떤 매도, 어떤 분산과 어떤 과도 거래의 어떤 것들이 다 한 번에 해소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언가가 있기 전까지는 다만 매도세 우위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과정이 지수를 볼 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상해종합지수도 한번 볼까요? 상해종합지수는 한번 지금 이 화면엔 체크가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언저리만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거를 카운트만 해볼게요. 꽤 많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보면은 이 같은 기간 동안에 한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대 하나, 둘, 셋, 넷, 4로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혹시라도 시장에서 어떤 G2 합의 이후에 중국 시장이 조금 반전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나 라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역시도 쫙 이게 없어졌던 거래량이 최근에 많아졌거든요. 요 구간에서. 특히 이 구간에서가 보면 방금 세봤듯이 거래량이 많아질 때 지수를 올리는 쪽에 힘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수를 보면 중국 시장에서는 과거 이렇게 흐를 때보다는 확실히 시장이 좀 달라지는 거를 느낍니다. 이제 조금씩 더 이상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보이고요. 해본 김에 뭐 다우지수도 한번 봐볼까요? 짧은 기간 동안 해서 S&P 500으로 하죠. S&P 500으로 상승만 한번 세볼게요. 여기 바닥부터 해서 한 번, 두 번이 애매하긴 한데, 셋, 넷,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세볼게요. 매수세가 우위일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죠? 6대. 그 다음에 매도세가 우위였던 날이 하나, 둘, 셋, 넷, 4.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S&P 500도 보면 최근에 잘 나가고 있던 시장이 확 무너지고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조금 늘긴 했는데요. 지금 6대 4 정도로 아직은 매수세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현재 보면 어떤 G20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아주 팽팽한 모습, 아까 팽팽한 절반이었잖아요. 모습이었고, 다만 코스닥은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가 조금 안심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 조금 보이게끔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습들이.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 4분기 혹은 내년
그러니까 이거죠. 현재 2018년도 3분기 실적 뭐 괜찮았잖아요. 근데 2018년도 4분기, 그다음에 내년 2019년도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이때보다 더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상들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이번 연도보다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실적 자체는 늘었지만 성장률은 둔화됐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서 어떤 인덱스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패시브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계속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큰 금액 종목들은. 하지만 아주 힘들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보통 오를 때도 어렵게 오르듯이 내릴 때도 어렵게 꾸역꾸역 계속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말이 안 되게 한번 나름대로 해봤을 때 어떤 가치적인 평가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평가에서도 그렇고 한 35,000원 이 정도까지는 삼성전자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결론을 도달했었고, 그 모습이 한 이 언저리 때 이제 계산이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언저리 때 계산이 되었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사실 삼성전자를 계속 좋게 봤던 적이 꽤 오래전부터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언저리부터 주식 삼성전자 여기가 아니죠. 여기였네요. 이때 삼성전자 매도를 한번 전달 드리고, 그리고 액면 분할할 때도 매수하지 말자라고 영상도 찍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삼성전자는 성장성이 둔화되었으니 일단은 좀 제해하자, 그냥 지수로서의 의미로만 좀 관찰하자라고 하고 매매로서는 다가가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은 정말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 때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 때 역시 비슷하게 계산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가격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자리가 기술적이든 어떤 뭐 기업 내재적인 어떤 가치 평가든 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결론을 한번 도달하고 체크는 해놨는데,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지수로서 좀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지수로서.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누가 봐도 뚜렷하게 상승할 때는 매매 대상이 되지만, 실적 성장이 둔화되면 아예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얼마나 빠질지 오를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보듯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수 같은 모습으로 그냥 추적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세와 매도세 우위 이런 모습으로 좀 봐도 그렇고, 어떤 성장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불안한 모습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 역시도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상당히 눈에 띌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에서 엄청난 거래량, 근데 그것이 매도세가 강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죠. 일단은 코스피에서만 보면 매도세가 아주 강한 거래량, 거기에다가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어떤 강력한 어떤 저항 구간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위험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보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지 않을 것 같고, 지수로서 어떤 시장 지수로서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과거에 멋졌던 대장주들이 매수할 어떤 그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실적이든 뭐 또 혹은 수급이든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관심 종목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차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넣어놓으면 여기에 과거의 대장주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차트는 무너져 있는, 그러나 실적은 좋아서 아직은 실적 관심 종목에, 그러니까 관심 종목의 풀에는 들어갈 정도의 어떤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름을 가리고 매수할 것들을 찾아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 실적이 좋은 놈들, 뭐 혹은 수급이 좀 관심 있는 놈들, 뭐 어떤 다양한 관심 종목을 꾸릴 때 어떤 조건들에 맞춰서 어떤 관심 종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종목명을 보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매수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과거의 대장주들이 다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거의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 정도의 주식들이 눈에 띌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을 볼 때 일단은 지수와 업종을 좀 주의 깊게 보는데요. 지수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날과 분산 혹은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지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지를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확인하지만 이 업종 내에서 또 관심 있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을 중에서 하나 정도를 실제로 매매를 해봅니다. 매매를 해서 시장이 좋았을 때든 약할 때든 어떤 매매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매매 원칙대로 해서 자꾸 플러스가 날 때가 있고 계속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혹은 뭐 본전일 때가 있고, 그것으로서 그 업종 지수를 조금 이제 대신 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럴 때는 좀 단기 이동 평균선을 좀 많이 봐요. 예를 들어 그때 한 11일 평선 정도로 많이 보는데, 11일 평선을 매수 매도를 어떤 기준으로서 그런 종목들을 실제로 트레이딩을 소액으로 해보면 지금은 현재는 마이너스거나 본전인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이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흐를 때 보통 그러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추세 추종하는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보면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계좌가 플러스가 계속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약간의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매수를 했지만 금방 빠지고 매수했지만 금방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단기 이동 평균선이냐면 보통 종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기 이동 평균선을 일단은 쓰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향 추세에서는 같은 원칙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 계속 손해가 커집니다. 계좌가. 근데 지금은 일단은 요 언저리가 비슷해요. 이 언저리.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지수라든지 업종들 모두 다 이 안에 어떤 좋은 종목들도 포함돼서 지금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흔히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하는 이야기가 뭐 금요일장이니까 뭐 다음 주엔 좋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끝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는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지금 장세는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장세입니다.
좋을 겁니다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하시고, 왜냐하면 매도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신경을 좀 날카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신용이라든지 신용으로 혹은 어떤 남의 돈으로 하는 분들은 확실히 다 이것을 상환하거나 없애고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에 100% 투자되어 있는 경우, 현금 하나도 없이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역시 좀 물량 조절에 대한 어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현재는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시장을 천천히 조금 좀 더 진지하게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매수를 그냥 이름을 가리고서 매수해봤더니 뭐 여러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평소에는 전혀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두 종목만 얘기해보면 뭐 비즈니스온, 사실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5%인가 그렇죠. ROE가 한 20% 정도 되는 굉장한 실적을 보유한 회사이지만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소 다른 어떤 피어 그룹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구간은 좀 쉽지 않은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잘 손이 나가진 않지만 SK텔레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검색식이든 어떤 과정이든 겪다 보면 계속 걸립니다. 매수 대상 어떤 종목으로. 그리고 뭐 아주 관심이 과거에도 전혀 없었지만 어떤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뭐 청담 러닝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추천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비중도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청담 러닝이나 비즈니스온처럼 시가총액 1,500 정도짜리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들밖에 볼 게 없을 정도의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수주의 어떤 방어주의 역할을 하는 어떤 통신주들은 계속 매수 대상으로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뭐 배당 관련해서 증권주들의 이야기들이 슥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다 역배열되어 있는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 여러 가지 증권주 중에서도 메리츠 종금만이 그래도 조금 우상향하는 좀 모습 정도를 좀 보이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조금 이 언저리 때 회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한번 소개는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워낙 작아서 뭐 권유하거나 이르진 못했던 종목인데요. 차트나 어떤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이렇게 좀 뿜을 것 같은 이런 좀 모습을 좀 갖고 있긴 한데요.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장이 내년에 어떤 종류의 업종에서 좀 실적이 증가할 것인가라고 보면 마땅히 없어요. 현재 엔터라든지 뭐 5G라든지 또 뭐 있을까요? 엔터, 5G, 2차 전지, 뭐 2차 전지. 이제 현재 2차 전지가 많이 다 흘러내렸거든요.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흘러내렸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2차 전지라든지 어떤 시밀러 쪽에 지금 가장 조금 화두는 경쟁입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뭐 이런 건데요. 어차피 시장에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속도보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좀 노이즈거리가 생기긴 했다라는 것인데요. 요 정도 빼고는 확실하게 봐줄 만한 어떤 실적이 증가할 만한 업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이 그 주말 동안에 쉬면서 읽어볼 리포트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것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저희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YG랑 SM도 있고 J 콘텐츠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파라다이스를 좀 계속 좀 째려보고 있긴 합니다. 계속 월간 차트로 봐도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의 모습도 좀 있거든요. 실적이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완전히 흑자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거 저희 회원분들은 이거 주말에 한번 쉬시면서 여기 첨부 파일에서 다운 받아서 한번 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 이렇게 2주차 왕초보 12주 도전기에서 2주차께 영상이 업로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 회원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과외하듯이 하는 부분을 그냥 촬영해서 이것을 이제 회원분들이랑 공유하자라는 이런 차원이니까요. 꼭 이제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촬영하는 날짜가 혼동될까봐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날짜가 뭔가요? 이 방송이 업로드 되는 거랑 한 일주일 혹은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언가를 매매하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기초에 대한 공부를 하자라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분이 실제로 왕초보에서 주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식 노트 쓰듯이 오늘 이렇게 또 글이 올라왔네요. 이분이 지금 첫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매수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분이 현재 뭐 경동제약을 좀 매수하고 싶어 했다라고 좀 이렇게 글을 좀 쓴 것 같은데 볼게요 한번. 조금 떠 있어서 매수를 요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칙대로 일단 잘 매수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첫 매수가 꽤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시장 분석 방법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하는 방법들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원 필수라고 하는 부분에는 좀 더 많이 있거든요. 내용들이. 이것들을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이쪽 1대1 종목 상담에서 좀 남겨주시면 웬만하면 다 이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새로운 좀 목표를 잡았는데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거부터 주식책을 좀 이렇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읽을 책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식 서점 그 코너에 가면 더 이상 볼 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주식책이 그렇게 계속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계속 과거의 책의 포장지만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책을 100권 정도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다시 한번 읽고 짧은 리뷰를 해서 100권 정도만 하려고 하고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좋은 책들을 계속 리뷰하는 영상도 계속 올리니까요. 카페 활용을 좀 잘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일단 저희는 주식 비중이 일단 없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좀 해보고요. 부디 좋은 어떤 일이 생겨서 시장이 좀 좋아지길 좀 바라긴 하겠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고요.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